정부가 오늘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추진 등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해 5년간 국정 운영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 분대를 주제로 국군의 날 응원가 음원 3곡을 기획 제작했습니다. 건군 77주년을 맞아 인공지능 AI 기술로 개발된 국군 응원가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 음악으로 쓰이며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로도 제작돼 대국민 소통에 활용됩니다. 육군 36사단이 어제 강원도 원주시 KTX 만종역에서 6.25 전쟁 미국 참전용사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인물인 고 윌리엄 웨버 예비역 육군대령 추모 액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웨버 대령은 6.25 전쟁 당시 원주 전투에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전투를 지휘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개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주권자들이 부여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부대 내 총기와 폭발 사고를 계기로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전군을 대상으로 특별 부대 정밀 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 사망 사고 및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9월 말까지 최하위 제대인 소대급부터 전 제대에 걸쳐서 전군 특별 부대 정밀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고 연결고리 차단과 안정적인 부대 운영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진단은 병영 생활과 교육 훈련, 작전 활동 중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총기와 탄약 관리, 장비, 물자, 시설물 안전 점검,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점검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시대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을 가려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진단은 각 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의 모든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국방부는 전군 특별 부대 정밀 진단을 통해 각급 부대에서 분야별 매뉴얼과 최신 지침을 모든 인원이 인지하고 행동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이리네오 에스피노 필리핀 국방부 선임 차관이 함께 제4차 한필리핀 국방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동위에선 서울 안보대화를 계기로 이뤄진 한필리핀 국방장관 회담 관련 사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 차관은 올해 6월 FA-50 전투기 2차 계약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에스피노 차관은 기존에 도입한 한국 무기체계가 필리핀군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양국 간 호혜적인 방산협력 관계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 차관은 또 2026년 필리핀이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양국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건군 77주년을 맞아 인공지능 기술로 개발된 국군 응원가가 탄생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음악을 통한 AI 기술을 활용해 국군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널리 알리며 장병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국방일보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 군대를 주제로 국군의 날 응원가 음원을 제작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현역 장병 및 군무원 1,520명을 대상으로 병영 차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의 국군 응원가로 뽑힌 함성으로 응원해는 육해 공군 해병대에 단합된 힘을 밴드 음악으로 표현한 특유의 에너지가 돋보입니다. 국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K-팝 감성으로 살린 별빛보다 천명하는 설문조사 결과 2위를 차지했습니다. 별빛보다 천명하는 국군의 노고를 기리고 그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전통 굴레음악 대취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국군의 힘과 기상을 표현한 국악 크로스오버 장르의 수호의 대취타는 설문조사 결과 3위를 차지했습니다. 수호의 대취타는 산, 바다와 하늘을 수호하는 국군의 헌신과 자부심을 음악적 모티브로 삼아 제작됐습니다. 국방일보는 수호의 대취타 뮤직비디오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으며 별빛보다 선명한과 함성으로 응원해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군 응원과 음원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는 국방일보 공식 유튜브 채널과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 공식 누리집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의 많은 연구기관이 화학무기와 물질 분석에 임하고 있는데요.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예하 화생방 방어연구소가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백재훈 기자입니다. 화학무기의 위험성은 과거부터 수차례 경고됐습니다. 하지만 화학무기를 통한 위협과 피해는 계속됐으며 이는 현대전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에 1997년 국제화학무기 금지기구인 OPCW가 설립됐으며 화학무기 금지 협약 이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환경과 임상 분야에 대한 숙련도 시험을 진행하며 화학무기 금지 협약의 이행과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환경과 임상에서 동시 인증 자격을 받은 곳은 12개 나라의 15개 연구소뿐이며 그중 하나가 바로 이곳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예하의 화생방 방어연구소입니다. 화생방 방어연구소는 지난 2012년 9월 환경 분야 분석 자격을 처음 취득한 이래로 2020년 10월 임상 분야에 대한 인증도 달성했습니다. OPCW의 숙련도 시험은 15일 이내에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분석해 성분을 판정하며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인증 절차 중 하나입니다. 매년 그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데 연구소는 꾸준히 좋은 성과를 거둬왔으며 올해도 이중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국가 차원의 화생방 대응 역량은 빈틈없이 견고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각종 미지시료 분석 업무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한 바 있고 유사시 상황에서도 관련 업무의 전문기관으로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에서 임무 수행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OPCW 지정실험실은 화학무기 사용 의혹 사건에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공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춘 품질 관리와 분석 기술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며 향후 화학 작용지에 대한 과학적 수사 기법의 역량 확보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화생방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화학무기 사용 여부를 입증한 화생방 방어연구소. 국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은 분리했던 아군의 전세를 뒤집은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우리 해군 해병대 그리고 인천시는 매년 전승기념식을 통해 그 역사적 의미를 잊지 않고 있는데요. 그날의 작전을 다시 기억하는 현장을 박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 나라의 국기와 함께 참전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날은 9월 15일. 75년 전 그날에 펼쳐진 인천 상륙작전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작전명 크로마이트. 인천 상륙작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당시 남쪽으로 밀렸던 아군은 이 작전을 통해 서울을 되찾는 등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현대화된 전력으로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상륙함과 상륙 돌격 장갑차 등을 투입해 우리 해군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전승 행사는 전장에서 선화한 호국 영령과 참전 용사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해군 해병대에 부여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 메가더 장군의 아들 메가더 4세는 친서를 보내 한반도의 평화가 곧 세계의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참석자들은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을 찾았고 월미공원에선 해군 첩보부대 전사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작전의 첫 상륙 지점이었던 곳에선 8개의 작전 참여국들의 희생을 기리는 조형물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희생된 수많은 영혼을 기억해야 합니다. 75년 뒤 다시 펼쳐진 승리의 현장.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인천 상륙작전, 그 승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육군 36 보병사단이 6.25 전쟁 영웅 윌리엄 웨버 대령을 기리는 추모 액자를 제막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가치를 되새긴 현장을 신소진 기자가 전합니다. 시민들의 발걸음이 모이는 한 역에 전쟁의 기억과 자유의 가치를 전하는 새로운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가로 1.5m, 세로 1m, 6.25 전쟁 영웅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을 기리는 추모 액자가 제막된 겁니다. 제막식에는 하원철 육군 36사단장과 참전 용사, 보훈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령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웨버 대령은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작전 등에서 활약했고 1951년 원주 3.2사고제 전투에서는 팔과 다리를 잃는 부상 속에서도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 나의 부상은 자유를 위한 희생의 상징이어서 자랑스럽다는 문구가 액자에 새겨졌습니다. 당시 전투에 참전한 최병수 옹이 생생한 증언을 전해 이번 제막식의 의미가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걸어서 원주 비행장 앞에 집결해가지고 3일째 잠을 못 잔 거예요. 3.25고지 A중도 쪽은 밤새도록 총격전을 했는데 계속 전투하더라고요. 추모 액자는 역으로 가는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자리로 웨버 대령의 용기와 헌신을 알리는 상징물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두가 이제 지켜보고 이런 분이 계셨구나 하면은 모두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단순한 전시물이 아닌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윌리엄 웨버 대령을 기억하고 그 뜻을 후세에 전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참전 우방국을 잊지 않고 참전 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 헌신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믿음직한 군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육군 36사단은 미국에 거주하는 웨버 대령의 손녀 대인 웨버에게도 해당 소식을 전해 한미동맹과 평화의 가치를 이어갔습니다. 만종역에 설치된 추모 액자는 전쟁 영웅의 헌신을 알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국방부 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각 군과 경찰, 9개국 외국군은 1km 밖의 표적부터 공중의 드론 표적까지 정확히 맞히며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곳곳에 표적이 설치된 드넓은 훈련장. 건물에 자리 잡은 저격수들이 표적의 위치를 확인하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우리 군 장병도 외국군도 숨을 죽인 채 사격에 집중합니다. 수풀로 우거진 숲속에서도 대회가 펼쳐집니다. 대한군을 마주친 상황을 가정해 움직이는 표적을 제압하고 비행 중인 드론에 달린 표적도 명중합니다. 우리 군의 저격수 운영 붐을 조성하고 여러 나라와의 연합 합동 저격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2회 국방부 장관배 국제 저격수 대회의 모습입니다.
올해는 각군과 해양경찰, 외국군 등 총 52개 팀이 출전했으며 외국군은 독일과 카타르 등 지난해보다 늘어난 9개국 15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It was an honor to participate as a U.S. military representative in a competition hosted by our ally, South Korea. It was a valuable opportunity to improve our combat skills by sharing shooting abilities and tactical knowledge with some of the world's top snipers. We learned a lot, and I think the biggest outcome is the exchange between different nations who are participating in this Korean international sniper competition. We are really honored to be here. Thank you very much. 이번 대회는 부대 유형과 임무 특성에 따라 레전드, 스페셜리스트, 워리어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장병들은 800m에서 1km 거리의 임의 표적 타격, 건물 내외부에서 이동형 로봇 타격, 주야간 정밀 사격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 권총 및 소총 정밀 사격도 진행해 근거리 전투 능력을 확인했으며 드론과 특전 대원을 대항군으로 투입해 실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원샷 원킬의 적용 능력을 더욱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대체불가 특전사로서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매진하겠습니다. 대회 결과 레전드 분야에선 1군단 특공연대 박대훈 상사팀이, 스페셜리스트 분야에선 2작전사 39사단 권성민 상사팀이, 워리어 분야에선 1군단 9사단 박형우 상병이 1위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대회를 열어 적용 노하우를 공유하고 참가국 간의 군사 교류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박물관에서 무라카 생도의 하루 특별전이 개막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생도의 하루를 담은 특별전은 오는 12월까지 이어집니다. 김은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950년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밀리터리 아카데미의 앞글자를 따 만든 구호인 무라카. 이 구호를 이름으로 딴 특별한 전시의 시작이 테이퍼 커팅과 함께 시작됩니다. 육군박물관의 특별전 무라카 생도의 하루가 지난 12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무라카 생도의 하루 특별전은 무라카라는 육군사관학교 응원구호에 담긴 기상과 정신을 바탕으로 청년 사관생도들이 입교해서 졸업까지 4년이라는 긴 여정을 하루라는 서사로 압축적으로 담아낸 전시가 되겠습니다. 전시의 구성은 총 4부로 1부 시작, 2부 변화와 도전, 3부 생활, 4부 꿈으로 구성됩니다. 육군사관학교만의 독특한 구호인 무라카가 이 생도 특별 전시관의 제목인 만큼 용맹하고 패기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정예전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4년의 학위과정 동안 받는 학위교육, 군사훈련, 문화체육활동 등 생도들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육군사관학교의 변화 과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청년이 군인으로 장교로 성장해 나가는 여정을 국민 여러분께 소개하고 장차 대한민국을 책임질 청년 장교들의 땀과 노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무라카 특별전이 열리는 육군기념관의 지하 1층에는 사관생도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육사생도 1기와 2기에 희생과 헌신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된 별이 된 생도들 전시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육사생도들의 4년을 하루라는 의미로 담아낸 이번 전시 무라카는 올해 12월까지 운영됩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프랑스 병기본부와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약정에 따라 국방우주전력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교류를 확대합니다. 아울러 전문가 교류 등 실질적 협력 활동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협력에 대해 프랑스가 위성, 발사체, 우주 상황 인식 등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을 축적해온 국가인 만큼 우리나라가 국제우주 안보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공세를 시작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악시오스와 예루살렘 포스트 같은 해외 언론이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시티의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자마자 전차들이 도시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상 공세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한 뒤 불과 몇 시간 후 시작됐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을 지지하지만 가능한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는 인질을 일반 주택과 텐트 등으로 옮겨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을 막으려 했지만 이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251명 중 남은 인질은 40여 명, 이 중 20명 정도가 생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아랍권 국가들은 지난 9일 이뤄진 이스라엘의 도하 공습 강경 규탄에 이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빨간 마후라를 부른 진성만 씨가 지난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향년 85세로 별세했습니다. 이에 공군은 군과 빨간 마후라를 통해 공군 홍보에 크게 이바지한 고인을 기리기 위해 공식적인 추모에 나섰습니다. 공군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감사와 추모 메시지를 올리고 고인의 생전 활동 모습과 빨간 마후라의 의미를 담은 추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이번 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 1함대가 동해군항 한울강당에서 선봉수병 다짐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지휘관과 참모가 기수별 수병들과 만나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수병들은 의견 개진과 문제 해결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며 총 56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병들은 규칙을 직접 만들었으며 대표 수병들은 지휘관 참모와 함께 회의를 통해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선봉수병의 다짐을 제정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프랑스에서 생시르 육군사관학교와 학술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관학교는 생도 교환학기 파견과 교수와 훈육관, 교직원, 생도 교류와 공동연구 프로젝트 및 학술 활동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9월 16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 이번 비로 30도 안팎의 늦더위는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야간부터 중서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점차 경기와 충청을 중심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뇌우와 돌풍을 동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주강수는 15시 이후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이며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해가면서 경상은 오히려 야간에 강한 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철원은 21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는 31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강수는 목요일에 잠시 소강되었다가 금요일 야간 이후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때 내후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으며 이 강수는 토요일 오전부터 점차 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다음 주 일요일과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영동 지역의 강수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